교육과정에서 이제 체육과 교육과정을 제가 살펴를 봤는데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체육과를 움직임을 기초로 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 및 스포츠를 능력을 기르면서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라고 이 교과를 정의를 했습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는요, 신체 활동의 학습을 통해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활동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하고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길러주는 교과라고 해서 그전에는 스포츠 능력을 기르는 거에서 그 뒤에는 좀 건강하게 사는 삶으로도 체육과 교과가 된다.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이 무슨 꼭 우리가 피구를 배우고 농구를 배우고 어떤 구기 종목을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는 삶을 같이 영유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체육과 교과의 목표가 가지고 있다라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봤습니다. 근데 장애학생들 이제 운동을 보면은요, 국립재활원이나 재활병원에서 그 뇌병변 장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국립재활원도 접근성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재활병원도 역시 접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그 재활 운동을 시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고 납병원을 데리고 가서 재활 운동을 하거나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몸이 커지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아지시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그 체력 향상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승마나 이제 수중 운동 등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역시 재활 승마를 할 수 있는 곳도 한계가 있고요. 장소도. 그다음 수중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들은 조금 접근할 수 없는, 하면 좋다, 근데 접근은 못한다, 이런 연구들로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만성적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3개월 이상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발표한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있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거의 80%,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이제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병한 만성질환 또 고혈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한 그 발달장애인 조기 노화 관련된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그 돌봄의 부재나 그 개인이 저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느 체육센터에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라테스, 앞에 체육관 이런 데서 다 할인해주고 12개월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 집 앞에 있는 운동센터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도 오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부모님 같이 와라, 보호자 같이 와라, 당신 혼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의 격차가 생기는 이런 집단들이 만성적인 질환을 다른 집단보다 훨씬 빨리 겪게 되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비만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치아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최근 운동을 하지 않았다 집단 62.2%고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전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날씨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동네 산책밖에 없는데 동네 산책은 추운 날 못 가고 눈 오는 날 못 가고 비 오는 날 못 가고 본인도 안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악순환돼서 받아주는 센터는 없고 본인은 할 의지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되는 상황인데 지난 1년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이 62.2%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동반 참여자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혼자서 했다라는 것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을 때 장애인 체육 활동의 효과 이거는 좀 40세 이상 제가 학생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만 학생 연구가 거의 없어서 봤었을 때 주 1, 2회만 해도 40세 이상의 당뇨병이
관절 질환이 감소하고 또 그 골다공증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발병의 질환도 감소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장애인 1인당 그 의료비도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조금만 운동을 해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체육활동의 한계는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뇌병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들이 어렵고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뭐 석션을 한다던가 하는 학생들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위로관으로 밥을 먹는다던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이제 지체장애 학교에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체육 시간의 프로그램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체육 활동의 그 시수는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한테 뭐 보치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불리기 한번 해봐, 조금 걸어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개발했었던 것들이 그 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운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의 휠체어 음파 진동 기기를 개발을 해서 개발된 기기를 그 중증장애 학생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 기기고요. 이제 보시면 제가 특정 기업이어서 이제 조금 조심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요. 휠체어를 타고 체중을 잴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거든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휠체어 타고 체중 재는 기계만 사실 한 1,00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에 그 휠체어 타면서 체중 잴 수 있는 걸 집어넣고요. 그 중증장애 학생들한테 체중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늘어도 좀 어렵지만 줄어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 그 소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몸이 커지면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몸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가정 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 그런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이제 사용성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은 모터 진동 방식이라는 것들을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모터 진동 방식보다 음파 진동 방식으로 만든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원하는 자극 부위를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 수직 진동으로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음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약간 운동센터 가면은 벨트 타고 이렇게 있으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위험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연령이 사용 가능하고, 스피커 원리를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던 것들을, 체중계 기능은 부모님들이 원한다고 하셔갖고요, 추가로 집어넣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거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만 거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이 있는 사람과 체중 전동 휠체어 기능이 있고, 저 무게도 거의 지금 250kg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무게 자체도 되게 무거워서, 사실 전동 휠체어 타고선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래 터틀진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 무게도 있는데 전동 휠체어 무게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250kg까지 가능해서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성인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이제 음파 운동기기 효과로는 다른 애들은 굉장히 역동적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이 그 시간에 그냥 완전히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체육관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다른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느끼는 그런 건강적인 부분을 기대를 했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지도사가 딱히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특수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강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운동 효과가 나오면서 특별히 프로그램 지도사가 없어도 되고요. 시설 건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거친 데모를 막 하고 해서 어렵게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장애 학생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냥 다른 시설을 만들거든요. 추가적 다른 시설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건물만 200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곳에다가 저거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아이가 사실 하루 종일 누워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막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가는 애들도 많은데, 저거를 이제 움직이고 나서 너무 배변 활동을 잘한다. 선생님이 이제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휠체어 탄 학생들, 성인들, 휠체어 탄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75명을 대상으로 사용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올라오거나 내려갔을 때 안정감, 제품 사용 조작의 난이도가 있나, 조작 방식, 그리고 소음, 크기,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었을 때 전부 다 4.8 이상, 4.7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충격이 너무 고관절 탈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애들이 많아서 너무 오래 하는 게 훨씬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제품 사용 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용 선호도 항목은요, 부모님만 하셨습니다. 교사 1명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시설 넣어주세요 이거를 학생들이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했었을 때 사용 제품의 필요 정도나 설치 이용 정도, 그리고 학교나 복지관의 설치 필요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물어봤었을 때 대략 한 8점 정도, 8.5 이 정도로 좀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본 연구에서는요, 개발한 휠체어 탑승형 음파진동 기기가 물리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DL 기반의 운동기구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일단 봤었을 때 좀 조잡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가격이 되게 비싸요. 저거가 한 1,000만 원 합니다. 되게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싸냐면 단가를 낮추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저 단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활용도가 있고 상용화가 된다면 사실은 좀 단가를 낮추고 외관도 이거보다 더 좀 예쁘게 해서 학교 내나 아니면 관내 복지관 정도에 다 구비가 돼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